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1학년 10강 문법 요소 학습 목표 시간 표현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의 종류와 쓰임을 구별할 수 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문맥에 맞는 문법 요소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문법 요소란 문장에서 시간, 높임, 피동, 사동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문법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철수가 밥을 먹었다는 비슷한 문장이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또 선생님이 오신다 에서는 오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 요소를 이해하면 문장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현이란 시간 표현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의 시간 표현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었다. 과거, 철수가 밥을 먹는다. 현재, 철수가 밥을 먹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과거 표현. 과거 표현은 사건이나 행동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at, 엇 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먹었다, 갔다, 보았다, 공부했다 등이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면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에서 보았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과거 표현입니다. 현재 표현. 현재 표현은 사건이나 상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하늘이 맑다 에서 먹는다는 현재의 동작을, 맑다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동사는 현재를 나타낼 때 는, 니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먹는다, 간다, 읽는다. 형용사는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특별한 표시 없이 기본형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맑다, 춥다, 아름답다. 미래 표현. 미래 표현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말하는 시점보다 뒤에 일어날 것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뭐뭐겟, 뭐뭐을, 것이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겠다.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처럼 사용합니다. 다만 뭐뭐겟은 항상 미래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구나 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간 표현에서 문맥의 중요성. 같은 표현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내일 서울에 간다 에서 간다는 형태만 보면 현재 표현처럼 보이지만 내일이라는 말 때문에 실제 의미는 미래입니다. 따라서 시간 표현은 단순히 어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높임 표현이란 높임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문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누구를 높이는지에 따라 크게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가 나타내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로 뭐뭐의, 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교실에 오신다 에서 오, 시, 니은다 의 뭐뭐시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있다 대신 계시다, 먹다 대신 드시다 또는 잡수시다, 자다 대신 주무시다 처럼 특별한 높임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체 높임의 예. 일반 표현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 높임 표현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여기서 뭐뭐가가 깨서로 뭐뭐 있다가 계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주체 높임에서는 높임 조사, 높임 선어말 의미, 특별한 높임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해서 할머니께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입니다. 대표적인 객체 높임 표현에는 주다를 드리다로, 묻다를 여쭙다로, 보다를 뵙다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 말씀을 여쭈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입니다.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니다, 가요, 가처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갑니다는 매우 격식을 갖춘 표현이고 가요는 일상적인 높임 표현이며 가는 친한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낮춤 표현입니다. 즉 상대 높임은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임 표현에서 주의할 점. 높임 표현은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진지가 맛있으십니다 라는 표현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의 주체는 진지이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임 표현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과 문장 성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동 표현이라.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동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에서는 경찰이 직접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에서는 도둑이 다른 대상의 행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피동 표현입니다. 즉 주어가 행동을 함, 능동, 주어가 행동을 당함, 피동입니다. 피동 표현 만드는 방법. 피동 표현은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피동 접사 사용. 대표적으로 이, 히, 리, 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보이다, 잡다, 잡히다, 열다, 열리다, 앉다, 안기다 등이 있습니다. 2. 뭐뭐 어지다 사용. 예를 들어 문이 열어졌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동사에 기계적으로 피동 표현을 붙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동문과 피동문, 다음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능동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 행동을 하는 주체, 도둑, 행동의 대상. 피동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도둑, 행동을 받는 주체, 경찰, 행동을 한 대상.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피동. 피동 표현을 필요 이상으로 겹쳐 사용하는 것을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이 닫혀졌다 해서 닫히다 자체가 이미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데 다시 어지다를 붙이면 피동 표현이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문이 닫혔다 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보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검정고시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동 표현이라.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먹었다 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도록 합니다. 따라서 먹였다는 사동 표현입니다. 즉 스스로 행동하면 주동,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게 하면 사동입니다. 사동 표현 만드는 방법.
사동 표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사동 접사 사용. 대표적으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다, 먹이다, 앉다, 앉히다, 울다, 울리다, 웃다, 웃기다, 자다, 재우다, 솟다, 솟구다, 낮다, 낮추다 등이 있습니다. 뭐뭐게 하다를 이용한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은 뭐뭐게 하다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 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동 표현입니다. 또 어머니가 아이를 일찍 자게 했다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동문과 사동문. 주동문, 아이가 문을 열었다. 아이가 직접 문을 엽니다. 사동문, 어머니가 아이에게 문을 열게 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문을 열도록 시킵니다. 따라서 사동문에서는 행동을 시키는 사람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피동과 사동 구별하기. 피동과 사동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음처럼 기억하면 쉽습니다. 피동, 주어가 행동을 당함. 예시, 도둑이 잡혔다. 도둑이 잡힘을 당함. 사동,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시키거나 하게 함. 예시, 어머니가 아이를 재웠다. 어머니가 아이가 자도록 함. 즉, 당하면 피동, 시키면 사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문맥에 맞는 문법 요소 사용. 문법 요소는 문장의 상황과 의미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표현에서는 어제 나는 학교에 간다 보다 어제 나는 학교에 갔다 가 자연스럽습니다. 또 높임 표현에서는 선생님이 왔다 보다 상황에 따라 선생님께서 오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피동과 사동도 불필요하게 중복하거나 어색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형태만 보지 말고 문장의 전체 의미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시간 표현. 과거, at, 엇. 현재,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 미래, get을 것이다 등. 높임 표현. 주체 높임, 문장의 주어를 높임, 시, 계시다, 주무시다 등이 있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임, 들이다, 엽주다, 뱉다 등이 있고, 상대 높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춤, 종결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동을 받음, 예시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대표적인 피동 접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다. 사동 표현,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하게 함, 예시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대표적인 사동 접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피동과 사동 구별. 피동, 행동을 당함. 사동, 행동을 시킴.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과거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1.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 2. 나는 어제 책을 읽었다. 3. 나는 내일 책을 읽을 것이다. 4. 나는 내일 책을 읽는다. 정답은 2번 나는 어제 책을 읽었다. 해설 읽었다의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제라는 시간 표현도 함께 사용되어 과거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1. 나는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2. 선생님께서 교실에 오셨다. 3. 나는 선생님께 질문을 여쭈었다. 4. 친구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정답은 2번 선생님께서 교실에 오셨다. 해설 선생님께서 와 오셨다의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 표현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사동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1. 문이 바람에 열렸다. 2.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3.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4. 책이 책상 위에 놓였다. 정답은 3번. 해설
먹였다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도록 한 것이므로 사동 표현입니다. 1번과 2번, 4번은 주어가 행동을 받는 피동 표현입니다.